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챗GPT를 가지고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되는 이슈, 저희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과학기술인재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잘하네요. 한국의 과학기술인재정책은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입니다. 아주 당연한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중요한 건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때쯤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재의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되는 쪽을 어떻게 더 키울까? 대학에서 어떻게 더 이공계 인재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해서 특별법까지 2004년에 만들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투자가 계속되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연구개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 자료에서 배경과 관련된다든지 인재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및 유지를 위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챗GPT는 그냥 어떤 우선순위,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가장 큰 도전 과제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을 쭉 모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국제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재를 더 확보하고 우리나라 인재를 얼마나 더 잘 키울 거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이나 이렇게 수요 변화가 기술 인력에 있어서도 많이 하는 일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니까 인재를 양성하니까 대학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냥 훈련만 시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더 잘 키우고 잘 성장시키도록 함께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변화시키는 도전 과제가 가장 크게 이때까지 했던 정책의 일반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새로운 걸 찾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그건 챗GPT의 한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아까 다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희가 작년 연구부터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100명이 모집한다고 해서 100명이 모집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하니까요. 이공계 대학원생도 이제 2025년 이후에는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지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나 절로 가면 되게 좋구나, 미래가 보장되거나 좀 더 기회가 많구나,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나 잘 클 수 있는지, 자기 어떠나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배경과 그 활약을 잘하도록 어떻게 잘 시스템적으로 잘 키워서 한 명이라도 소중해, 이 사람들을 다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연구자 훈련 시스템 같이 좋은 쪽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고 제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및 유치에 대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어떤 수준인지 2021년 9월 기준으로라고 딱 밝히고 있네요. 챗GPT의 데이터가 거기 한계라는 걸 딱 밝혀주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재정책을 많이 제언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쓰는 사람으로서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재 쪽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답이 정확히 나왔다기보다가 관련되는 데서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사실 우리나라 인재의 국제 경쟁력 수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인재 자체의 수준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수준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인재에 대한 매력도 해외 인재 유치의 매력도 이런 걸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수준이니까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부족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안 했던, 정책적인 고민은 별로 안 하고 뭔가 수단들을 던져 놓으면, 자금을 던져주거나 교육체계를 뭐 어떻게 새로 만들거나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 대응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이 사람들을 더 잘 성장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체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진짜 사람도 줄어들고 뭐 환경 변화에,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도 더 키워야 되면 진짜 사람을 잘 키우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국제 경영 수준이고 양성과 유지를 위한 수준의 현 상태이고 이 개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구 감소, 이 부분을 아예 넣어서 인구 감소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생각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환경을 개선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더 매력을 더 발산시켜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까. 이건 국내 사람들을 이공계로 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과학기술 인재로서 끌어들여야 될 테니까 계속해서 거기다가 해외에서도 더 잘 데려오도록 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 참 바람직하고, 외국인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약간 독특한 거는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걸 더 선전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고 대학으로 들여와서 더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챗GPT가 얘기한 것인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인구 감소라는 시대에 글로벌 유치가 중요해졌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외국 인재를 더 유치하려면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이때까지의 일반론보다는 좀 더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집중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교육 방침,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이것도 교육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현재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 속에서 교육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는 좀 일반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산업 현장과 연결시켜가지고 수요 변화에 더 잘 대응하게, 그리고 대학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따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스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도록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도록 저희 용어로 표현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돼서 석사, 박사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고 현장까지도 이어져야 되겠지. 사실 얼마나 더 잘 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성장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교육 방침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나 핵심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점 같은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해서 사실 챗GPT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어떤 문물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이해도 하시면 좋겠고,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란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나름 발표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잘 뭔가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